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 마이홈센터는 26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에서 1인 1화분 희망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12회 지천 덜풀 전시회가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낙화담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달빛 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공동 호소문을 28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제4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2021년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한 첫 회의를 26일 가졌습니다. 빵 굽는 포포 아저씨 공연이 5월 5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재단법인 행복북부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와 갤러리 맹봉에서 여전히 우리는 전시를 5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9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 마이홈센터는 26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에서 대구 경북지사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1인 1화분 희망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 42개 관리소 전체 직원이 동참해 자율적으로 만든 300여 개의 화분을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하고 지친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 봄의 만개한 꽃을 보며 생각한 것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1인 1화분 희망 나눔 행사입니다. 소소하고 작지만 저희 직원들의 마음이 오니 어르신들이 화분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 가꾸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제각각 개성이 다른 300여 개의 화분을 보면서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공단의 주거복지 사업을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따뜻한 이웃인데요. 이러한 주거복지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우리 회사 내의 전문기관이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는 마이홈센터입니다. 입주민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늘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소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다 가지고 또 경험도 많은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서 주거복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서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홈센터는 관리소뿐만 아니라 영구임대복지관, 어린이집과 연계로 확대 시행해 1인 1화분 희망나눔 행사를 정착시키고 이웃 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제12회 지천 덜풀 전시회가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지천면 창평리의 낙화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천 덜풀 연구회는 지천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와 수목을 보존하고 사라져가는 우리꽃을 보건코자 결정된 모임으로 올해 12회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천 덜풀 연구회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여오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내에서 하던 행사를 야외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천 덜풀 연구에서는 지천 지역에 나는 야생화 수목을 보존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꽃을 다시 복원시키는 취지로 저희들 연구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잠시라도 덜어주고자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야외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봄꽃 대명사인 금낭화, 조팝나무 등 40여 종의 야생화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손님들은 한몫 못 모시고 띄엄띄엄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바람 쐬러 나오셔서 우리 봄꽃 향기를 마음껏 즐기시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지천지 둔치에서 향기로운 봄꽃을 보며 코로나 상황에서의 답답함을 잠시나마 잊고 오랜만에 봄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칠곡군 지천면 청평리에 있는 낙화담은 임진왜란 당시 외병들로부터 정절을 지키고자 마을 부녀자들이 청길 낭떠러지에서 흩어지는 꽃잎처럼 몸을 날렸다는 전설을 품은 곳으로 지금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 지천지로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낙화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달빛 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공동 호소문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호남 6명의 시도지사와 시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동 호소문은 4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상황에 처하게 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됐습니다. 또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믿었는데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동서통합형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계획 반영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국토 동서축을 횡단하는 철도 건설 사업이며 노선 길이는 191km, 총 사비는 4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건설이 되면 현재 대구와 광주 간 철도로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1시간대로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4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2021년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한 첫 회의를 26일 가졌습니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지난 7년간 총 20회에 걸쳐 7,200여 명의 시민이 지역의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수기 민주주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촉직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지금까지의 원탁회의 운영 현황과 2021년 추진 방향, 차기 시민원탁회의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제4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수기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시민원탁회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중단 없이 지난 2년간 5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며 대구 혁신의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빵 굽는 포포 아저씨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선보입니다. 요리 퍼포먼스 빵 굽는 포포 아저씨는
빵의 반죽을 전 관객에게 나눠주고 공연을 관람하며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객 참여형 공연입니다. 직접 반죽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쿠키를 먹어보는 등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해 정서를 함양시키는 동시에 요리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공연 장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으로 전국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최근 노키즈존 코로나19 확산 등 어린이들의 실내 체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요즘 본 공연을 시작으로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예스키즈존을 목표로 위축돼 있는 아이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만원이며 오후 2시, 4시 두 차례 공연으로 36개월 이상 아동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오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와 갤러리 명봉에서 가정의 달 기획 전시 여전히 우리는이 5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은 코로나로 인한 삶을 주제로 개최합니다. 기획 의도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낯선 순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가며 일상을 회복해 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전시는 집 가정의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의 시대상을 작가만의 시선을 반영해 구성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꽃을 피우고 계절의 따스함이 우리들의 지친 감성을 희망의 삶으로 위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전시는 권유경, 권효정, 박수연, 이상원, 이원경, 임도 총 6인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회화와 설치 작품을 통해 절망, 슬픔이 아닌 변화와 적응, 희망이 담긴 일상을 표현하고자 구성했으며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적 자아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 위로와 긍정의 힘을 작품으로 묘사합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북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올해 도시재생대학 참여자를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월 7일까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021 달서구 도시재생대학 참여자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주민이 마을 문제를 직접 발굴,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합니다. 달서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7일까지 온라인이나 달서구 도시재생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한편 도시재생대학은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 도시재생 사례 탐방 등이며 개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곡일동 통우회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이곡일동 직원들과 통우회는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성서내거리에서 안전속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17일부터 도심 통행 제한 속도가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7개조 4명씩 소그룹 단위로 전개됐습니다. 세 번째는 본동주민자치회의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본동주민자치회 나눔 교육분과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5세대를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밑반찬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 인사 등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동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집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현재 3개 분과 3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 특성화 사업으로 관내 취약지 방역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 수목원이 시민 아이디어 함을 설치한 소식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설치한 아이디어 함은 수목원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수목원 정책에 접목해 지속적인 수목원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수목원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이나 제도 개선 방안,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의 개선안 등 수목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디어 함의 제안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천식 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의 현이와 풍이의 청춘 신난장 소식입니다. 1918년부터 한결같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 2019년에 청년몰이 개장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현이와 풍이의 청춘 신난장으로 주로 20대와 30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젊은 사장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미래로 도약하는 청년몰이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고 각 업체 사장님들께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감성을 조화롭게 안착시켜 새로운 시작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현이와 풍요의 청춘 신난장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는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 어르신을 위한 건강죽 제공 이야기입니다. 협의체는 24일 영양 듬뿍 건강죽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만든 건강죽을 지역의 중증장애, 치아부실 독거노인 3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태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든든한 지킴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의 춤으로 그리는 동화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과 교우 관계에 소홀해진 아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대전시립무용단의 춤으로 그리는 동화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5월 13일과 14일 오후 5시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진행하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공연은 권윤덕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책 속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대 세트와 소품, 소녀와 고양이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무용극의 완성도를 높이며 특히 클래식, 동요, 스윙 재즈 등 다양한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5월 3일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강림초등학교와 파호초등학교의 과학체험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먼저 강림초등학교는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놀이 중심의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로 운영됐습니다. 1학년은 나만의 개운죽 화분과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만들기, 2, 3학년은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회전 LED 팽이 만들기, 4학년은 나만의 개운죽 화분 만들기와 회전 LED 팽이 만들기, 5학년은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회전 LED 팽이 만들기, 6학년은 구글 카드 보드를 활용한 AR, VR 체험으로 실시됐습니다. 파호초등학교는 21일 진행됐으며 5, 6학년이 공통으로 전동 글라이더, 미래사회 전갈 로봇, 과학수사대 거짓말 탐지기를 체험하고 5학년은 가상현실, 정강현실 체험을, 6학년은 업사이클링 커피 주방 비누를 각각 선택해 체험했습니다. 이향숙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르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파호 과학 창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공동체 기쁨 이야기입니다. 다사초는 86년 전통의 학교로 낡은 건물과 노후된 화장실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으며 세면대 공간 확장 및 화장실 자체 온도 조절 기능을 천정에 설치하고 자동 손 건조기까지 갖춘 화사한 화장실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의 어두침침하고 좁은 화장실 사용을 두려워했던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또 손때 묻은 내외부 벽은 연두, 하늘 등 청별색을 달리해 화사함을 더했고 교실 안은 연두로 색을 입혀 밝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곡초등학교의 꿈기자랑 미니 콘서트 소식입니다. 23일 열린 온오프라인 미니 콘서트는 진로교육 주간을 맞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쳐 보이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에 담거나 실시간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그림 소개, 오카리나, 비산농악 등 악기 연주, 시 낭송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내용들은 각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했습니다. 남지윤 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진 꿈과 재능을 펼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 세명학교의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프로젝트 운영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내린 후 교실까지 혼자 찾아가는 선생님 저 혼자 갈게요 프로젝트를 기획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1주차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을 기다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실의 위치를 알려주며 혼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2주차엔 거리를 두고 혼자 교실로 찾아가도록 뒤따라가며 격려하기, 마지막 3주차에는 도움 없이 혼자 교실 찾아가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교장은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자립 능력이 신장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최고의 뱃놀이 금호선사선유 이야기입니다. 420년 전 우리 고장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선사와 죽곡리 부광정 사이 금호강에서 행해진 금호선사유는 금호강변 선사에서 행한 뱃놀이란 뜻입니다. 조선 중기 대구를 대표하는 선비이자 임난의병장이었던 낙제 서사원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자
고향인 이천리 선사 금호 강가에 완락제를 건립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인근 23인의 선비들이 모여 개최한 선유가 바로 금호 선사 선유였습니다. 또 1992년 금호 선사 선유를 한폭 한지에다 시, 서, 화로 표현한 작품 하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선유가 있은 지 232년 후인 1833년 남파 조형규라는 화가가 완성한 금호 선사 선유도 아래에는 참석자 23인 명단이 있으며, 이름 아래에는 이름의 주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420년 전 그들은 전쟁 직후 끔찍하게 힘든 시기였지만 스승, 제자, 동문과 함께했던 그 순간만은 선사를 타고 하늘과 강을 오가는 신선노름을 꿈꿨던 것입니다. 한편 금호강은 바람이 불면 강변 갈대밭에서 금은고 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지금까지 4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결혼 종합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달서 웨딩북을 제작해 4월 27일부터 선착순 배부합니다. 달서 웨딩북은 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웨딩 체크리스트와 주식회사 고구마가 지원 제작한 예식장과 전자제품, 예복 등 다양한 종류의 할인 쿠폰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직장이나 주소가 달서구인 예비부부면 가능하고 4월 27일부터 선착순 700명까지 달서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받아 원스톱으로 원하는 장소로 우편 배송합니다. 또한 웨딩북을 받지 못한 예비부부를 위해 달서구 홈페이지에 달서 웨딩북을 이북으로 탑재해 언제 어디서든 결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생 최고의 행복은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다며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 추진으로 인구 감소의 벽을 넘어 청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읍 새마을여비의 부녀회는 4월 23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천내천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는 천내천 명품 하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날 작업은 협의회 부녀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해양목과 수국 등 3,000여 번의 하해를 식재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오이수 박숙자 회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천내천을 예쁘게 가꾸는 일은 항상 즐겁다며 봄처럼 산뜻한 꽃과 나무를 심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천내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천 하원읍장은 항상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여비의 부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시민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부터 11월까지 지역인증 서점을 통해 시민에게 도서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추진합니다. 동네 책방으로 불리며 지역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역인증 서점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대구 시민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지역인증 서점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했으며 접근성과 지역도서 보유 비율, 독서 관련 문화행사,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부군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인증 서점 수 등을 고려해 최종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월 23일부터 신분증 지참 후 선정 서점을 방문해 구입가 기준으로 1인당 5만원까지 그리고 대구 지역 출판사 발간 도서는 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중고 문제집이나 사전, 불경이나 성경 등 종교경전, 체험 및 자격증 관련 도서와 만화책, 컬러링북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강서소방서는 생활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기숙사 생활을 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매뉴얼 책자 배부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전 매뉴얼 책자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전기화재 주요 원인 및 예방대책, 가스화재 주요 원인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소형 메가폰 등 유사시 사용할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김성호 서장은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의 희망 나눔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현재는 간사직을 맡고 있는 정미영입니다. 근데 자원활동센터에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이잖아요. 그 교육기관에서 재봉틀을 배운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희망 나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재봉틀로 재능 나눔하는 재능 나눔 팀입니다. 그 석류공장에 자치촌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까워서 저희가 다 기부받아 와서 그걸로 다시 옷을 만든다거나 무료 어른들 인견바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고요. 또 해외 어린이들 제3국의 어린이들한테 옷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애들 교복 만들어주고 애들 옷 만들어주려고 시작했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 배운 거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죠.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팀원들이 한 7명, 8명 그렇게 됩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늘 일감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려서 같이 해서 만들어 달라고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다 요새 비집하고 초등학생 마스크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늘 일상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기분을 느끼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늘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멋쩍은 일도 아니고 현장에 용기 내셔서 오셔서 같이 하시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이제 그런 마력을 느끼실 거거든요. 해보시면 용기를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지만 저희는 또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할 일이 또 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직까지 늘 진행형입니다.